오늘날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선거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권이 처음부터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거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선거. 선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선거의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754년경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에는 왕과 함께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에포로스라는 공직이 있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에포로스는 스파르타 시민의 다수결 투표로 선출되는 민선 장관이었습니다. 에포로스를 뽑는 이 다수결 투표가 모든 시민들이 선거권과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둘 다 가질 수 있는 최초의 민선 선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초 아테네의 정치인 솔론에 의해 솔로니아 헌법이 만들어지며 아테네에서도 공직자를 선거를 통해 뽑게 됩니다. 다만 당시 아테네 시민은 4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최하위 계층에게는 투표권이 없었다는 것이 스파르타와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옛날부터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783년 북아메리카 대륙 동부 13개의 식민지와 그들을 지배하던 영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식민지가 승리하게 되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과 함께 선거권도 당연히 평등하게 주어지는가 싶었지만 당시 미국에서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상태였던 1776년 미국 독립선언 당시의 미국 선거법은 21세 이상의 백인 남성이며 재산 소유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1830년 7월 프랑스에서는 당시 왕이던 샤를 10세를 타도하기 위한 프랑스 7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국민 선거로 뽑힌 의회에 의해 루이 필리프가 왕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극히 일부인 부르주아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선거권이 없었던 시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 분노하면서 공화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1848년 2월 프랑스 2월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 임시정부는 보통선거를 도입하게 되었고 시민들은 보통선거권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30만 명에서 95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여전히 여성들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고 또 가정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며 여성의 이익은 남성에 의해 생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여성에게는 정치인으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커녕 선거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부터 여성의 선거권 획득을 위한 운동이 전 세계 곳곳에서 격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13년 6월 4일 런던에서 일어났습니다. 런던 남부의 앱섬 다운스에서는 133년 역사의 더비 경마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말들이 결승점을 앞두고 코너를 도는 순간 한 여성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이라고 외치며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말 앞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에밀리 데이비슨,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여성 선거권 운동가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에밀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영국의 여성들은 여성의 선거권을 주장하며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성 선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거나 심지어 감옥에 가기도 했을 정도로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20년 8월 18일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미국 또는 어떤 주에 의해서도 부정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9조가 비준되며 여성 투표권이 보장되었습니다. 당시 헌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전미 여성 참정권 협회 회장이던 수전 브라운엘 앤손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사실 1872년 11월 수전을 포함한 4자매는 선거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투표했습니다. 이후 수전은 불법 투표라는 제명으로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 선 수전은 여성 투표의 합법성에 대해 외쳤지만 결국 불법 선거 유죄 선고를 받고 $100의 벌금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전은 지불을 거부하며 계속 투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후인 1920년에 와서 미국에서의 여성 투표권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유롭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인들이었습니다. 사실 1869년 시민의 인종, 피부색 또는 이전의 예속 상태에 근거하여 투표권의 부여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5조에 의해 흑인들에게 법적으로는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문해법과 인두세, 투표세 등 여러가지 제한 사항으로 인해 실제 투표가 가능한 흑인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무려 100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각했고 선거권 역시 여러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흑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I have a dream이라고 연설하던 마틴 루터 킹과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제임스 베벨과 호시아 윌리엄스 등은 셀마에서 에드먼드 페투스 다리를 거쳐 몽고메리로 가는 비폭력 거리 행진을 이끌게 되는데, 이를 몽둥이와 체류가스로 진압하려는 주립 경찰대에 의해 많은 흑인들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틀 뒤 첫 행진 때보다 4배 많은 시민들이 행진에 참여했지만 행진이 저지되자 이는 전국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린든 존슨 대통령은 흑인들의 투표를 막는 법규 및 관액을 금지하는 투표권법의 도입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1965년 8월 마침내 연방투표권법이 통과되며 미국의 흑인들은 드디어 제한 없는 투표권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71년 3월 10일 미 의회에서는 투표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수정헌법 제26조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1971년 7월 1일 비준됨으로써 18세 이상의 모든 미국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27일 기존 만 19세 이상이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였고,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만 18세의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평등하게 주어져 당연한 줄 알았지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주어진 선거권, 내게 주어진 한 표 소중히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거권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